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부동산 보유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바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입니다. 이게요, 오는 1월 25일 발표된다고 합니다.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418만 호 되는데요. 이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게 22만 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준 단독주택은 이 22만 호를 말하는 거죠.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가격을 기반으로 공시가격이 책정되는데요.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후에 최종 공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또 매기게 되는 거죠. 참고로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4월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월에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그러니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월에 발표되는 거고, 4월에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공개되는 겁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예고해 왔죠. 그러니만큼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예년보다는 좀 오를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이게요, 굉장히 공정하고도 정의로운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부동산 가격이 비쌀수록 세금을 덜 내는 기존의 나쁜 구조를 바로잡는 정의로운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일부 보수 세력들이 정말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정부의 공시가격의 현실화 조치를 보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것을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것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볼 때 이 세금 폭탄 선동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슈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칼럼에서 함께 해주실 분 아시죠? 깔끔하게 아름다운 목소리의 소유자입니다. 마차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새가 날아든다 마차입니다. 오늘 방송의 제목은 공시가격 세금 폭탄 주장이 잘못인 이유입니다. 저희 이 칼럼에 힘을 실어주시는 방법, 구독하기, 다운로드,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아울러 유튜브 이상희TV 구독도 같이 해주세요. 이야, 최고다. 마차 고마워. 경향신문 1월 17일자 경향의 눈에 실린 칼럼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은 논설위원회 칼럼인데 제목은 공시가격 세금 폭탄론에 침묵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제가 앞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표준 단독 다가구 주택 22만 호, 토지 50만 필지에 대한 최종 공시가격 확정을 위해 심의가 끝난 가격을 고시하고 이의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이를 세금 폭탄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공시가격 인상, 무차별적 세금 인상이라는 프레임으로 조세 저항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시장에서 먹혀들고 있다. 서울의 6개 구청이 주택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으니 조정해달라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부동산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는 것, 바로 공시가격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거고요. 그리고 4월에는 이제 아파트 같은 이 공동주택의 또 공시가격이 이렇게 발표가 되는 건데, 이게 최종적으로는 1월 25일 국토교통부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발표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원이 전문적으로 감정하고 이 감정된 내용을 일단 국민들에게 알리거든요. 네. 아,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살펴보시고 이견이 있으면 이의 신청하세요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서울 시내 6개 구청이 저 이견 있어요 하고 이의 신청을 해버린 겁니다. 뭔가 하면요, 우리 동네에 주택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요, 좀 낮춰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민주적인 절차죠. 그러니까 네. 이 민주적인 절차 다 있는데 왜 세금 폭탄이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치 이게 말이 됩니까? 민주적인 절차 없이 독재적으로 과거 박정희 정권 때 했던 것처럼 시세를 내리 찍어버리면
그러면 아이고 아파라 그러고 이거 독재예요. 그리고 우리 정말 억울해요.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은요.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이의 신청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단독주택 22만 호가 이게 표준 주택이거든요. 네. 이 표준 단독주택에 대해서 지금 가격조사가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25일 이제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일부 정치 세력과 언론이 세금 폭탄 의제를 설정하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금 폭탄이라고 막 선동질을 해대요. 엊그제 홍카콜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거 왜 보세요? 제가 홍카콜라 애청자입니다. 얼마나 저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나 할까요? 홍카콜라 시험지입니다. 네. 제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거 표준 공시지가 인상될 것 네. 이걸 두고는 막 선동하고 있나요? 막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이 터지면 이렇게 되면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지금 이제는 사회주의 분배 정책으로 가려고 지금 세금 마련하려고. 사회주의 분배 정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세금 더 걷어들이려고 이렇게 지금 세금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 이렇게 막 선동을 합디다. 지금 그런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이제 앞으로 매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는 이 실거래가와 이 차이를 고려해가지고 아마 좀 더 높이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아마 이게 표준 주택의 공시가격이 좀 높아질 겁니다. 높아지게 되면 이제 이게 세금을 좀 더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공시가격을 근거로 해가지고 재산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 가격을 근거로 해가지고 뭐 건강보험료라든지 또 기초연금 지급이라든지 각종 복지를 지급하는데 이게 또 어느 정도 기초자료가 되거든요. 네. 이제 지금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앞으로 아마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받아들이게 될 재산세, 종부세 고지서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나 이분들의 지지를 받는 보수 진영이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정을 정부의 갑질로 단정 짓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당하게 집 부자들을 탄압한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세금 폭탄이고 포퓰리즘이다. 뭐 이런 사이콜로지가 작동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죠. 그런 사이콜로지. 좀 이상한 사이콜로지가 작동하는 것 같아요. 저 홍카콜라 보면서 저분들은 사이콜로지가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구나. 어떻게 저런 심리 상태에 처하게 되고 저런 심리가 작동하지? 근데 고도로 이렇게 정치적인 사람들은 아마 또 저런 식으로 이용하나 봐요. 실제로 이게 이용할 걸 이용해야 되는데 이걸 이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현재요. 그 단독주택 있죠. 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요. 실거래 가격의 50% 수준입니다. 실거래 가격이 100원이면 공시가격은 50원인 거예요. 근데 100원짜리 갖고 있으면서 세금은 50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100원 갖고 있으면 100원에 대해서 세금 내야죠. 100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또 잘못하면 넘어설 수도 있다 싶으면 한 90원쯤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근데 100원짜리 갖고 있으면서 50원에 대해서만 세금 내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50원이 아니라 한 80원 정도 수준까지는 높여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 그게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희한한 거는요. 집값이 싼 것보다 집값이 비싸면 오히려 이 공시가격의 비율이 더 낮아요. 맞아요. 이런 형편없는 공정하지 못한 상황을 바로잡는 것은 정의로운 거죠. 이때 최근에 있었던 일들 중에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었던 게 박근혜의 삼성동 자택 매각할 그렇죠. 때였거든요. 그 얼마였죠? 그게 뭐 한 30억 넘었나요? 그게 22년 전 매입할 때랑 비교했을 때 네. 팔 때 4배가 올랐거든요. 가격은. 근데 공시 기준이 당시에는 22년 전에 9억 7천이었는데 네. 팔 때 28억이었단 말이에요. 공시지가가. 공시지가가. 네. 근데 매각 가격은 67억 5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매각 가격에 뭐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건가요?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절반 조금 안 되네. 3분의 1 조금 안 되네. 조금 넘네요. 네. 3분의 1과 절반 사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50%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50%가.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진영 일각에서 거론하고 있는 이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그냥 부자들이 정부의 갑질에 막 당하고 있다. 와, 우리 부자들이요.
문재인 정부가 갑질해가지고 우리 막 당하고 있어요. 억울해요. 아파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문재인 정부가 뭐 횡포를 부리고 있어요. 뭐 이런 뭐 좀 심리 상태를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또 혹은 이런 심리 상태를 넘어서는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행동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정작 많이 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설사 좀 많이 내면 어때요? 많이 갖고 있고 많이 버는 사람들 조금 더 내는 거 상식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가 우리를 막 괴롭혀요. 우리 막 왕따 시키나 봐요. 막 이런 사이콜로지 작동해가지고 똘똘 저끼리 뭉치는 거 저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금 폭탄이 아니라 이 공시가격의 정당한 조정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잘못됐던 것을 일부라도 수정하는 과정인 겁니다. 이것을 거짓 주장으로 막 포장해가지고 이거 세금 폭탄입니다. 이렇게 막 그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거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정의가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정의의 봉을 들고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의봉. 정의의 봉. 마차. 정의의 봉, 뿅. 봉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나실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맞아요. 처음으로 입법화했을 때 네. 재산도 없는 사람이 세금 폭탄이라고 막 박수 치면서 막 그때 박근혜 전 대표를 옹호하면서 막 진짜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홍카콜라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확한 팩트를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선동만 하니까 너무 쉽게 많은 국민들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홍카콜라 듣는 분들 중에서 막 열렬한 지지자들 중에서 태극기 들고 나오신 분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 중에 돈 많은 분들도 많은데 또 돈 없고 가난한 분들도 있고요. 그분들 중에 또 복지 받는 분들도 있어요. 정부로부터. 기초연금 받아서 그 차비로 그 가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야. 그런데 막 열광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열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분이 받는 복지 어디서 나오는 돈인데요? 그거 전부 다 세금 받는 거, 이 공시지가 오르면 세금 더 많이 받으면 그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거짓 주장으로 세금 폭탄이라고 이 정당한 일을 하는 이 행정부를 공격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종부세 도입할 때 세금 폭탄의 그 위력을 받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가만히 있으면요, 이 세금 폭탄이 또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혹세 무민하는 사람들은요, 늘 그 사람 마음에 약한 곳을 파고 들어가거든요. 한번 해봤으니까 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맞습니다. 네. 홍준표 보세요. 또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한다니까요. 결국은 이 정치 사회적으로 이 기득권 세력이 부당하게 이득을 보는 일이 또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외쳐야 된다. 네. 우리는 정의의 봉을 들고 세금 폭탄 말 안 된다 이렇게 외쳐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네. 제가 경향신문 사설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다. 재산세, 종부세 등의 기준이 되고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임대주택 입주 자격 등을 따질 때 기초 자료가 된다. 세금 폭탄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공시가격이 세금 폭탄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며 은퇴한 노인이나 서민이 보유한 1주택도 호가만 올라도 세금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한다. 이들은 서울은 평균 21%, 강남구 43%, 용산구가 39% 올랐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사람들이요, 와, 강남구 공시지가 43% 올랐어? 세금 엄청 나오겠네. 이제 난리 났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럼 이 말을 뒤집어보면 그동안에 공시지가가 엄청 낮아가지고 내야 될 세금 제대로 안 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럼 좀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야 미안해. 내가 내야 될 세금 그동안 너무 안 낸 것 같아. 이제라도 조금이라도 공정하게 낼게. 그러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르면 부담스러우니까 좀 단계적으로 올려주세요. 이게 상식적인 부자들이 해야 될 공정한 자세 아닙니까? 네. 이런 자세를 취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뭐라 하는지 한번 보세요. 공시가격이 세금 폭탄으로 가시화됐다 이렇게 막 외치는 겁니다. 저기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공시가격이 세금 폭탄으로 가시화됐다 이렇게 외쳐요. 그래서 제가요 한번 따져봅니다. 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이라는 데 있죠. 네. 여 부자들 많이 사는 동네 맞죠? 네. 청담동.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은 부자들 많이 산다고 그런 텔레비에 나옵니다. 거기요
어떤 주택이 하나 있는데 공시 가격이 71억 8천만 원이에요. 엄청납니다. 와, 공시 공시 가격이 가격이. 71억이래요. 이게요, 작년보다 79%더 높아진 겁니다. 엄청 올린 거죠, 공시 가격이. 71억 8천이니까. 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실거래 가격이 130억이래요. 거의 뭐 네. 절반 약간 넘는 수준. 그러니까 한 55%에서 65%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저는 이 실거래가 대비 공시 가격 비율이 한 80%까지 가야죠. 그렇죠. 현재 지금 뭐 이렇게 올렸는데도 그래요. 올렸는데도. 안 올렸을 때는 뭐 40%밖에 안 됐던 거죠. 올려서 뭐 지금 한 55에서 65%쯤 되는 겁니다. 좀 마포구 연남동에 또 한 주택이 있는데 이건 공시 가격이 10억 4천만 원이래요.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게. 2배 가까이 올라가지고 10억 4천이에요. 그럼 그전에는 공시 가격이 한 5억이었던 겁니다. 5, 6억. 그런데 이게 얼마에 팔리는 줄 아십니까? 실거래가가 23억이래요. 실거래가 23억인데 지금 공시 가격이 10억 4천입니다. 그래도 절반도 안 되죠. 네. 그러니까요, 참여연대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7년 현실화율, 2017년 현실화율을 보니까 그 공시 가격이 얼마나 현실에 적합한지를 보니까 3억 미만의 주택의 경우에는 52%밖에 안 되고 15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35%밖에 안 된대요. 이거 원래 좀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돼야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5억이나 20억짜리 집은 실거래가 대비 공시 가격이 35%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금도 35%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 거 아닙니까? 그동안 세금 엄청 아꼈을 텐데 계속해서 세금 폭탄이다 이런 식으로 혹세무민하면 지금까지 안 냈던 거를 소급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런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 그러니까 비싼 주택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낮은 공시 가격 덕분에 세금을 엄청 적게 낸 거죠. 네.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면 바로 잡아주고 있는데요. 좀 전에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일정 기간 동안 예고된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는 것도 그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런 거죠. 네. 최종 고시 이전까지 현장조사와 심의를 통해서 시세보다 높거나 공평성에 위배되는 사례를 없애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건데요. 그러니까 절차상에 하자가 없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리고 공시가격이 오르면 폭탄급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도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3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는 직전 연도 대비 5% 이내에만 오르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 3억에서 6억 원 사이의 주택은 10%가 세부담의 상한선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고시한 표준 단독주택의 95%가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입니다.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 국민 대다수가 네. 부담해야 될 연간 세부담은 그냥 몇만 원 수준인 거예요. 추가 부담이 몇만 원인 겁니다. 그죠? 네. 이번에 고시한 표준 단독주택의 95%. 표준 단독주택 100채 중에 95채는 5억 원 이하예요. 5억 원 이하. 공시가격이 올려봤자 몇 푼 안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오르잖아요. 오르더라도 직전 연도 대비 5% 이내에서만 세금이 오르도록. 주택 재산세 말이에요. 재산세는 작년에 내던 것보다 올라와야 5% 이내에서만 오르도록 이렇게 한계가 지어져 있어요. 3억 원 이하의 가격이 낮은 주택에 대해서는요. 네. 공시 가격이 3억 원이면 아마 실거래 가격은 아마 한 5억 될 텐데요. 요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세금이 오르더라도 전년 대비 5%만 오른 거고, 집값이 3억 원을 넘고 6억 원 이하다. 3억에서 6억 사이의 주택이다. 그러더라도 전년 대비 10% 이상 넘지 않도록 이렇게 세부담의 상한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금 폭탄입니까 아닙니까? 아닌데요. 아니잖아요. 너무 작아서 실망스러운데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우리 마차는 너무 작아서 실망스럽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저는 깨어있는 시민의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부자들은 사이콜리티가 다르다니까 생각하는 게 아예 달라요. 정말 홍카콜라 보세요. 생각하는 게 아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종부세라고 하는 거 있죠, 종부세. 네.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던 이 종부세, 세금 폭탄론의 원천이 됐던 바로 그 종부세. 이 종부세는요, 1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과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하나 갖고 있는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집은 아예 이게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9억 원이면요, 실거래가는 한 15억, 16억 하잖아요. 네. 그런 거는 아예 대상도 아니에요.
그리고 설사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9억 원 넘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직전 연도 대비 50% 이상 세금을 올릴 수도 없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거주한 고령자 있죠. 어르신인데 이 집에서 내가 한 30년 살아서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최대 그 해 내야 될 세금의 증가분의 70%까지 깎아줘요 또. 그럼 조금 찌끄러만큼 오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세금 폭탄이라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오르는 것을 걱정할 사람은요. 사실은 일부 투기 세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 집에 오래 산 거주자들은 아니에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아닌 걸 자꾸 기다라고 우기니까 이게 지금 일종의 가짜 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이 공시가격을 공시하는 거, 해마다 이걸 뭐 조정하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전 세계 나라 다 합니다. 미국, 캐나다 뭐 다 해요. 그러니까 이 실거래 가격이 변하면 거기 맞춰가지고 공시가격에 따라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공정한 과정이죠. 네. 저희들이 지금까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이슈를 다뤄봤는데요. 이번에는 아파트 공시가격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때마침 최근 참여연대가 아파트 공시가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던데요. 이 내용도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참여연대가 아파트 공시가격의 연도별 추이를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공시가격의 개념이 잘 나와 있어요. 공시가격이 뭔가 하면요.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은 실거래 가격 혹은 최소한 실거래 가격에 근접한 가격. 이게 바로 법적 의미의 공시가격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시가격이 뭐 시장에서의 실거래 가격에 뭐 60%다, 50%다, 50%도 안 되고 35%다 이렇게 되면 이건 전부 다 그동안에 법을 어긴 겁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여기서 나오는 공시가격의 개념을 다 어긴 거죠. 기본적으로요. 이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감정원의 조사 인력이 조사를 해가지고 산정한 주택 가격에다가 공시 비율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국토교통부가 내부적으로 이 공시 비율을 산정 금액의 80%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감정원의 조사원들이 이 집은요 가격이 100이에요라고 하면,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100 곱하기 80% 해가지고 80만 이게 그 공시 가격이다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이게 공시 비율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공시 비율이라고 하는 게 공시 가격을 낮추는 일종의 할인율이 되고 있는 거죠. 문제는 공시 비율이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국토부 내부의 지침이라고 해요. 그래서요 참여연대에서는 이거 폐지하라고 그럽니다. 왜 공시 비율을 80% 네 맘대로 정해놓냐? 이거 아예 폐지하고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된 실거래가니까 공시가격을 최대한 실거래가에 맞추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지금 아까 제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50%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경우에 비춰보면 공시가격을 엄청나게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아파트는 어떠냐? 아파트는 그래도 단독주택보다는 조금 상황이 낫습니다. 아파트 서울 같은 경우 그 공시가격은요. 그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이 2006년에는 68%였는데 작년에는 한 64%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4%가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에 대비한 그 공시가격인 거죠. 서울은 64%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고가 주택이 막 밀집해 있는 강남이나 서초, 용산 이런 데는요. 이 좀 더 낮아집니다. 공시가격이. 그래서 이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그 수억대의 시세 차익을 얻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보유세는 이제 조금만 납부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차께서 이런 사례를 좀 찾아왔죠? 네, 서초구 반포동에 반포 푸르지오가 있는데요. 지난해 실거래가는 13억 3천만 원으로 2006년부터 계속 올라왔지만 공시가격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4억 원대로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집값이 뛰면서 공시가격도 6억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데요. 강남구. 그러니까 아까 반포 푸르지오. 네. 그 지난해 실거래가가 한 13억 3천인데 공시가격은 6억 5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지 비싼 아파트인데 13억짜리니까 공시가격이 6억 5천이면 50%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실거래가의 50%도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례인데요. 강남구 개포동의 개포주공 4단지. 여기에 실거래가는 지난해가 15억 원으로 기록했지만 공시가격은 6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남 개포동 아파트 15억짜리인데 공시가격이 6억 7천이니까 이것도 뭐 반도 안 되네요. 네. 그죠? 정말 이게 정말 너무해요. 근데 이거를 바로 잡아야죠. 50%도 안 됩니다, 아파트가. 이걸 뭐 한 70%, 80%까지 높여야 되는데 뭐 그걸 가지고 또 세금 폭탄이라고 그래서 하니 말이죠. 우리 홍카콜라 홍준표 대표가 송파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삽니다. 그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25억 이상이거든요. 진짜입니까? 네. 실거래가 25억이면 아마 그게 공시지가가 아마 한 10억에서 아마 13억 정도 될 테니까 아마 한 40%, 50%밖에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좀 잘 되더라도 서울시 평균이면 64%인데 강남이니까 60%대 미만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60%대 미만이면 한 80%까지 높이면 한 20%포인트 이상은 더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참여연대가 이 공시가격의 현실화 방안으로 공시비율의 폐지 이걸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이 공시비율 폐지 이걸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좀 급진적으로 이 공시가격이 확 높아지는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생기긴 생기죠. 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집행, 사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 집행을 안 한 거잖아요. 이거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렸던 게 문제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시가격 수준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매우 낮은 현실을 고려해서 실거래가보다 큰 폭으로, 훨씬 더 큰 폭으로 인상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참여연대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에 대한 지식을 풍성하게 얻어가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공시가격의 공정한 조정은 정의의 실현이지 세금 폭탄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본 유익한 방송이었네요. 대표님의 엔딩을 듣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이칼럼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이상희 TV 시청자 여러분,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이요, 지난 20일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 최소한 집값이 오른 만큼은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국민적 공감대다 또 이렇게 밝혔는데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여연대의 취지에도 맞는 거죠. 그러면서 김수현 정책실장은 이 공시가격의 현실화에 따른 건강보험료나 또는 기초연금 같은 복지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바로 깨어있는 시민들이 기대하는 세상이죠.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칩니다. 지인들에게 구독하기, 정치와 시청 많이 권해주시고요.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복지국가 실현의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